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김샘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중입니다. 오늘 서울 사대부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0일 금요일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되었는데요. 수학 시험 범위로는 명제부터 순열과 조합까지였습니다. 시험 구성으로는 선택형이 총 18문항으로 80점, 그리고 서답형이 총 4문항으로 20점, 도합 100점이었습니다. 시험 총평을 하자면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쉬었다고 살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점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나와 있는데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실수 A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만 확인할게요. P가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P가 화살을 쏠 거고 Q가 맞을 겁니다. 따라서 P가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럼 P를 해석을 해보면요. X가 1이다가 나오는데 X가 1이면 Q가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Q라는 2차 방정식에 우리는 1을 대입할 겁니다. 1을 대입하시면요. 1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제로다라고 나오니까 넘어가시면요. A는 뭐가 나오나요?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선지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2번부터 박스가 되게 크게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같이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자연수가 서로 소이면 m과 n이 홀수이다가 참임을 우리는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우리는 부정해서 모순을 찾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홀수이다라는 결론을 짝수이다라고 부정을 할 것이죠. 그러면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과 n이 모두 짝수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가에서는 짝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하면 m은 나 곱하기 k 그리고 n은 나 곱하기 l인데요. k는 그리고 l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짝수라고 하면은 2k 또는 2l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고요. 2를 집어넣을게요. 여기서 2는 m과 n의 공약수이기 때문에 공통된 약수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요. m과 n이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이는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라는 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선택지를 찾아본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지금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산술기하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를 분자에도 있게끔 우리 역수관계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분모에도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요. 분자에도 이와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1을 억지로 만들게 된다면 앞에 4로서 개수가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4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플러스 3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등식을 성립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최소값을 구할 건데요. 앞에 식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역수관계가 성립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냐면, 자, 산술기하 공식을 쓴다면 이 루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곱하시면 요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9가 될 텐데 분모 분자가 깔끔하게 날아가서 루트 안에가 우리 숫자만 구성되게끔 할 수 있죠. 그럼 루트 4 곱하기 9니까 36이 될 거고, 그러면 루트 36은 6이니까요. 이 값은요, 우리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괄호친 게 항상 1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지금 거기에 3을 더해야만 우리가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 값은 항상 1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선지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만을 우리가 모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어 마이너스 1, 0, 1을 대입했을 때 공역인 0, 1, 2, 3이 반드시 우리가 도출이 되어야 되니까요. F부터 살펴볼게요. F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F 마이너스 1은 여기서부터 벌써 마이너스 2인데 공역에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을 넣어볼 건데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보면 G-1을 대입하더라도 우리는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0을 대입한다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1을 대입하더라도 우리는 2가 나온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G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hx의 경우에는 3으로 항상 도출이 되는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공역에 3이 있으니까 맞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에 kx 한번 봅시다. 자, 제곱의 루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x 값에 마이너스 1이랑 0, 1을 넣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나옴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우리는 2가 나옴을 알 수 있고요.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을 넣더라도 2가 나오기 때문에 이 리을이라는 친구도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맞다. 따라서 나다라가 옳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1대1 대응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이렇게 0보다 큰 쪽만 제한이 되어 있죠. 자세히 보니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꽃인 주인공인 축은 지금 제로가 될 거고요. 얘보다 오른쪽만 우리가 선택하게 되니까 나는 관심 있는 부분은 이쪽일 겁니다. 즉 fx는 지금 증가하고 있죠. fx는 나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역함수 f 인버스 그래프와의 교점을 우리는 찾을 건데요. 자, fx가 만약에 증가함수라는 걸 알고 있다면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연습했었죠? 그렇죠.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빠르게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4x제곱 마이너스 3과 y는 x와 연립을 하여서 우리는 빠르게 교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제곱 마이너스 3이 y는 x랑 연립을 하신다면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얻게 될 거고요. 자, 이를 인수분해 하신다면요. x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등장하게 되실 텐데 탈락되는 친구가 있죠. x의 값이요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은 아웃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값은 1이 될 거고요. 여기 선지 2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은 민둥이가 새로 산 5권의 책 목록이라고 하네요.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설과 시집을 음영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자, 5권의 책을 책장에 일렬로 배열한데요. 중요한 키워드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소설책 3권을 모두 이웃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설책 3권을 우리 하나로 봐야죠.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소설책 3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집 2권 있죠. 서로 다른 시집이니까요. 이렇게 시집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3권을 우리 일렬로 나열한다. 3팩토리얼이 되겠죠. 3팩토리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소설책 3권을 서로 끼리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너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개가 3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같이 곱해주신다면 6 곱하기 6 이어서 정답은 36, 선지 3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서로 다른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그 다음에 2개를 동시에 또 중요한 키워드네요.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차가 1 이하인 것의 경우의 수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 이하라면 차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케이스를 먼저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차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주사위가 서로 다른데 즉 빨간 주사위랑 파란 주사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이 차가 0이려면 그 주사위의 눈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1, 1이 있을 거고 2, 2가 있을 거고 다는 되겠죠? 어디까지? 6, 6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되나요? 6가지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6가지 하나 우리는 챙겨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차가 이번에는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는 기준을 잡을 건데 저는 첫 번째 주사위를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할게요. 그럼 얘가 1이면 차가 1이니까 2가 되어야 되고 2이면 3,
3이면 4, 4이면 5, 마지막 5이면 6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총 몇 가지가 되나요? 5가지가 될 텐데요. 우리는 서로 다른 애 동그라미를 쳐놨으니까 절대 빠뜨리지 말고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에 갈게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모두 더해 주신다면 정답은 6 더하기 12라서 6 더하기 10이라서 16, 5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케이스 분류 잘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8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타이핑을 실수해가지고 저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자, P면 not Q이다의 여기 참이라고 하네요. 놓치면 안 되니까 동그라미 칠 거고요. 이어서 자연수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네요.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P면 not Q이다의 역을 먼저 써볼게요. not Q이면 P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Q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ot Q의 경우에는 지금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하게 된다면 등호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A가 2A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A부터 시작을 해서 X라는 친구는 2A, 4E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Q의 여집합이 P 안에 쏙 들어가게끔 수직선에서 우리가 그려내면 되겠죠. 자,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3분의 A부터 2A까지 등호가 둘 다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P가 요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머금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Q의 여집합인데 P에 쏙 들어가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P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10이고요. 그럼 여기는 1입니다. 등호는 이쪽은 빵꾸 뚫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색칠이 되겠죠. 자, 이제는 등호 싸움을 할 건데 당연히 이렇게 그렸으니까 대소 비교를 한다면 이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포함돼야 되니까 지금 노란색은 P죠. P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3분의 A랑 1은 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빵꾸 뚫려 있고 얘는 포함되고 있으니.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A가 3보다 크다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등호 싸움 합시다. 2A랑 10이랑 지금 같을 수 있나 없나 볼 건데 여기도 포함, 여기도 포함이니까 얘는 괜찮겠죠. 따라서 마무리를 하신다면 A는 3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은 4랑 5가 될 텐데 최소값은 4, 최대값은 5가 되겠죠. 둘을 더하시면요.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선지는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상수 ABC의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형태에 우리가 갇혀 있지 말고 직접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보는 게 더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y는 이라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x 점근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인 것 같아요. x 플러스 2가 분모에 깔릴 거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적어주시고 상수값은 모르니 k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유리함수가 지금 여기 점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성한 식에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가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좌변에 넣을 거고요. 1을 우변에 넣어서 3분의 k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k의 값은 3 넘어가시면 1이 될 거고 3 양변에 곱해 주시면 3이 되어서 k의 값은 3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칠판이니까요. K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얘가 3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꼴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2의 분모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마이너스 3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x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6에 더하기 3까지 해주신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계수 비교, 시력 테스트 하면 되겠네요. a의 값은 마이너스 3, b의 값도 마이너스 3,
C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개를 모두 상수값을 곱하신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되겠죠. 정답은 18,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등식 n 플러스 2cn과 n 플러스 1c n-1이 더했더니 100이래요.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우리 NCR이 NCn-R이다라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선식 n 플러스 2c 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에 거를 뺀다면 n 플러스 2c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식은요 마찬가지 n 플러스 1c 2가 되겠죠. 이 친구가 더했을 때 100이 나온다라는 식이니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얘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을 뭘로 나눠요? 2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 n을 2로 나누겠죠. 얘가 100이 된대요. 그러면 2는 지금 우변으로 보내주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묶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 플러스 1이 묶이는 게 보이시죠? n 플러스 1에 나머지 친구들 n 플러스 2와 n 더해주시면 2n 플러스 2가 될 텐데 보내줄 필요 없이 분모가 2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가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계산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약분을 하게 된다면 n 플러스 1이 좌변에는 두 개가 생기겠죠. 따라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 1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9가 되겠죠. 따라서 선지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공식만 잘 숙지하신다면 차분히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세함수 fgh가 나와 있는데 합성함수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f.g.h가 묶여져 있는데요. 얘를 f.g를 묶어낼 거고 h만 따로 이렇게 빼내서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같은 식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he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를 대입하면 되니까 he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식이 깔끔해집니다. f.g의 1, 이것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고 앞선식 여기에 우리는 1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자, 1 대입하시면요.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선지는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요. 1,1을 모두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의 경우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외워놨을 겁니다. 설명을 한 번만 할게요. 일반적인 ax 더하기 b를 cx 더하기 d로 나눈 유리함수의 꼴을 우리가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f의 역함수의 경우 a와 d의 뭘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그럼 이 친구들의 위치와 부호만 바꾼다면 우리는 역함수를 잔 계산 없이 바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dx 더하기 b를 cx 마이너스 a로 나눈 것. 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fx가 1,1을 지난다고 했으니 f에 1을 대입하게 된다면 분모는요 3 더하기 b가 될 거고 분자는 a가 되겠습니다. 얘가 2가 나온다라고 했으니 이를 정리를 해본다면 a에서 마이너스 2b를 하시면 6이다라는 a와 b에 대한 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한번 빠르게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항의 개수와 분모의 상수항의 위치와 부호를 바꿀 거죠. 그러면 f 인버스의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b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3x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여기에 우리는 1을 대입했을 때에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왜? 모두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역함수에도 1,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에 1을 대입해 본다면 분모는 3-a가 될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얘가 마찬가지 2가 나온다고 했으니 정리를 해주시면 3-a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2a가 탄생할 텐데 좌변으로 넘기면 2a-b가 뭐가 나와요? 6이 나오죠. 이렇게 a와 b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챙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우리가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뭐하면 연립하면 A와 B의 값을 모두 구해낼 수 있겠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우리 fx의 값을 A와 B를 다 구해서 제가 바로 써보겠습니다. fx는 3x-2분의 2x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때에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f 인버스 4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론 a,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 지금 a, b를 다 구하시면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역함수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을 때 f인데 돌아오는 게 f의 인버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4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즉 f에 어떤 친구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니를 구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는 4다로 우리는 끝낼 거고 그러면 우변으로 넘겼을 때 12x-8이 좌변 2x다라고 정리가 되어서 10x는 8이다, x는 어떻게 나와요? 5분의 4다라고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지는 2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fx가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매우 익숙한 문제이지요. 이를 만족시키는 K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이다. 자, 먼저 선수들의 풀이를 한번 보면요.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얘가 5,5에서 만나겠죠. 따라서 그 등호가 들어가는 이 B의 값이 5입니다. 그 다음에 A의 값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F라는 무리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내어서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풀어내셨겠죠. 자, 그러면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무리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저 무리함수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증가함수 fx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앞서서 몇 번이죠? 5번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fx가 증가함수니까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은요. 우리는 인버스를 직접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fx와 누구의 교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y는 x와의 교점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무리함수가 자 여기 5,k를 기준으로 날아가고 있을 텐데 오른쪽 위로요. 얘가 y는 x와의 교점이랑 생각을 해서 두 개가 만나도록 그려볼게요. 그럼 y는 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지금 만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제가 무리함수를 조금 조정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한 점, 두 점이니까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에 x좌표가 5,뭐씩이니까 y는 x 위에 점이므로 k 값도 당연히 5가 되겠죠. 따라서 제가 등호가 들어간 b의 값이 5라는 거를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점, 두 점. 이때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무리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시는 거니까요. 연립을 해서 루트 x-5 플러스 k와 y는 x와 연립해서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양변을 잘 정리하고 제곱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바꿔낼 겁니다. 자, K값을 우변으로 넘길 거고요.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x-5가 될 거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2k 플러스 1의 x 더하기 상수들은 헷갈리지 않게 묶겠습니다. k제곱 더하기 5 얘가 는 0이 될 텐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 D의 경우에는 조심합시다. 짝수 판별식 아니에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만 간단히 정리하시면요. 4K 제곱인 최고차항은 날아가게 될 거고 여기에서 4K가 탄생할 거고 플러스 1도 있는데 마이너스 20까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K의 값이 4분의 19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시키는 A 값이 4분의 19다라는 걸 구해낸 거고요. A랑 B의 값을 더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A 더하기 B는 4분의 19 더하기 5가 될 테니 정답은 4분의 39. 선지로는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두 그래프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값을 범위를 구하고 우리는 최소값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리함수를 제가 그려내 볼게요. 그리기 위해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러면 y는 분모가 어떻게 돼요? x-1이 될 거고 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y점근선으로 빠질 거고 계산하시면 상수값이 2가 되겠네요. 그러면 x점근선 먼저 그릴게. 이렇게 x가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y점근선도 그릴게요. 이렇게 y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양수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죠. 2부터 5까지만 우리는 필요한 범위이기 때문에 1이 여기 있으니까 대충 여기를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를 대충 여기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여기서부터 포함해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유리함수예요. 다른 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무리함수 fx가 또 특이한 친구죠. 쟤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fx의 경우에는 루트 안에가 a로 묶였을 때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이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a의 값이 양수라면 오른쪽 위로 날아갈 거고 음수라면 왼쪽으로 날아갈 텐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찍어본다면 자, 여기가 1이니까 대충 왼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야지만 얘랑 만나서 한 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릴 건데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날아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 A 값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A를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이 A라는 친구는 무리함수에서 x 앞에 개수예요. 즉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파른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A 값이 작아지려면 더 완만해져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어디를 지날 때 x 값이 5일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5를 유리함수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5를 대입하시면요. 5, 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에서 빼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이때의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무리함수도 5,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리함수 f에 5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 5가 루트 a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요 6이 되겠죠. 즉 6a입니다.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를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요. 자, 우변으로 넘길게요.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양변에 제곱하시면 6a는 4분의 9가 될 거고 a의 값은 나누어서 가시면 되겠죠. 마무리할게요.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를 선지해서 찾아내 주시면 3번을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자, a의 값이 기울어진 정도다라는 거 잘 생각하시면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가나다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함수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1대1 함수라고 하네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른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잘 쳐주고요.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g 같은 경우에는 어떤 x를 넣게 된다면 x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그냥 바로 써주십시다. G1은 1이 될 거고요. G2는 2가 되겠죠. G1은 1이 될 거고요. G3은 3이 되겠죠. 얘는 공짜네? 1이 되겠죠. 우리는 F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나조건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F2가
F3에서 빠진다면 우리는 몇이 되는 걸 알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가지 없겠네요. 얘가 1일 때에는 얘가 2가 될 거고 얘가 2일 때에는 얘가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또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두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2가 1이고 F3이 2라면 자연스럽게 fx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f1이 뭐가 됨을 알 수 있죠?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다조건도 만족시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f1이 3이니까 여기 3 넣으시면 좌변이 9가 될 거고 f3은 2가 될 테니 우변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9는 2가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만에 우리는 옳은 것을 찾을 수 있었고 F 인버스 1을 구해내라고 했으니 자, 동그라미 그려서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가면 F 돌아오는 게 F의 인버스라고 해보신다면 우리는 1을 구해내시기 때문에 자, 뭘 넣으면 1이 나온 1을 찾아내면 되겠죠. 따라서 2 넣으면 1 나와요 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값은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2 더하기 1, 즉 3이고요. 선지 3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2차 방정식이죠. 자, 2차 방정식이고요. 이 친구가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2거나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NCR과 NPR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신다면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바로바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먼저 두 근의 합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시면 3분의 NCR이 될 거고 얘가 지금 두 근의 합이면 1이 되겠죠. 따라서 NCR이 3이다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와 3을 곱하신다면 자, a분의 c, 즉 3분의 요거가 될 거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 NPR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NPR이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NPR은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과 순열의 관계는 개념을 먼저 본다면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근데 NCR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고 NPR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R 팩토리얼은 2가 되겠네요. 즉 R의 값은 나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겠고요. 이를 이제 N에다가 계산을 해보신다면 NP2가 6이다라고 하신다면 자, N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R과 N을 모두 구해냈고요. 구하는 게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제곱해서 빼시면 되겠네. 그러면 9 빼기 4가 될 테니 정답은 5. 선지는 4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뒷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당황했을 법도 한데 천천히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fx가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우리는 f 3x-1의 역함수를 gx에 대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표현하려면 첫 번째 x와 y의 뭘 바꿔요? 위치를 바꾸겠죠. 그 다음 두 번째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 식을요 x와 y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x는 f3y-1이 될 거고요. y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양변에 f 인버스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자, f 역함수가 3y-1이 될 거고 이때에 f 인버스의 경우 gx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의 값은요 3분의 1 g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1, b의 값도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둘을 더하시면요 3분의 2, 선지는 1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10 이하의 소수, 10 이하니까요. 4개가 2, 3, 5, 7이 되겠죠.
2, 3, 5, 7인 소수가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네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식을 0이 아니다로 만족을 시키려면 A가 뭐가 되면 안 되겠어요? 2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B의 경우에는 3이 되면 안 되겠고요. C의 경우에는 5가 되면 안 되고 D의 경우는 7이 되면 안 되는 네 자리 자연수를 우리는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9, 답은 2번 찍고 넘어갔겠죠. 왜? 혹시 교과 외 내용이지만 완전 순열 또는 이를 교란 순열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자, 요게 지금 우리는 9다라는 거를 외워놓으셨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요. 그래서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과서적인 풀이로 한번 풀어본다면 자, 네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천의 자리에는 우리 2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수영도를 그려봐야겠죠. 자, 2가 들어오면 안 되고 자, 여기는 2가 안 되고 여기는 3이 안 되고 5가 안 되고 7이 안 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다면 2가 안 되니까 3부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2가 들어오고 5가 안 되니까 7 그리고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는 7,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7이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에는 2,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맨 앞자리, 천의 자리가 3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자리가 5라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 맨 앞자리가 7이어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라서 총 도합 곱하기 3을 하신다면 이를 만족시키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9개다라고 구해내시면 되겠네요. 앞선 이 설명은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이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풀어내는 게 원래 정상적인 풀이고요. 다 경우의 수를 세 내었을 때 충분히 9가지 정도는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고 공짜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서울사대보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서답형 문제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이미 채점 기준표까지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저는 선택형만 한번 풀어보았고요. 아무래도 중간고사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문제만 실수하더라도 등수가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남은 시험이 더 많기 때문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에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